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우리 선배님들은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쉽게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선배님들께 여성분들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꿀팁들을 매번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시는 찐 구독자 선배님이라면 거의 연애 도사가 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이끌어주는 진짜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질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일까요?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동물인데요. 최근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여자들이 단체로 에버랜드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여자는 이렇게 팬더가 원래 살던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에도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화를 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연애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 선배님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저런 일을 가지고 슬피 우는지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연애는 고사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시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뒤로는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해 업소 여성을 찾아서 잠자리를 하시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힘들어하시고 여성 혐오까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자들이 정확하게 남자의 어떤 행동에 매력을 느끼고 반하게 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오늘부터는 여자에게 휘둘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매번 여자에게 이끌려 다니느라 호구처럼 연애를 하시는 선배님이거나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제대로 고백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성분을 선배님 마음대로 휘어잡으세요.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여자를 다루며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선배님들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질 시간을 끌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로 여자에게는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당근 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가격도 마음에 들어서 거래를 하러 나갔을 때 물건을 파려는 사람이 빨리 돈을 달라고 하면서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물건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라는 존재는 애시당초의 수많은 수컷들 중에 딱 한 명에게 본인을 내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여성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년의 남자들이 한번 장가를 갔다 온 돌싱남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남자인지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빨리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선배님들의 급한 마음은 잘 알지만 여자가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더라도 여유롭고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다려주셔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여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 속도에 맞춰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애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상까지 가는 코스를 정해놓았다면 그 코스를 어떤 속도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여자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물론 등산을 하루 종일 하면 해가 떨어지고 위험한 순간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는 속도를 조율해 줄 필요가 있지만 너무 세세하게 선배님들이 원하는 대로 속도까지 조절해 버리시면 여자는 무조건 그 등산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데이트나 연애의 주도권은 선배님이 갖고 가시지만 그 데이트를 진행하는 속도는 여성분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나누어 주면서 선택권을 준 듯한 느낌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선배님이 원하는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두 번째는 여자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나도록 안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고심 끝에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늦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를 원하게 되는 정복의 욕구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런 남자의 태도를 눈치채는 순간부터 이 관계를 하루빨리 원만하게 회복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전혀 다르게 이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이 극과 극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남자는 여자와 초반에 잠자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수차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다른 여성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남자에게 이별당하기 전에 애써 마음 정리를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바람을 피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자분들이 이럴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것이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여자의 말에 대해 1차원적으로 반응하셔서 본인의 시간을 쏟아붓고 돈까지 평소보다 더 쓰는 경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본인의 DNA를 다양한 여성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흔들림의 순간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잘 대처하셔서 한 명의 여자에게 올인하실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남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커니즘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여성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기를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은 예전같이 나에게 시간을 쏟지 않냐는 여자의 말에 대답하실 때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연애 초반에는 물론 너에게 시간을 더 쓰고 투자한 것은 맞지만 이제는 당신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 관계에 신뢰가 생겼으니 당신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본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역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지 이런 나를 보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여성분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주신다면 보통의 정상적인 여성분들은 절대로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남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여자는 정신적으로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하는 것이 선배님들의 안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세 번째는 말로만 표현하는 남자가 아니라 행동까지 보여주며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값싼 표현과 비싼 표현 총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비싼 표현이란 시간이나 돈처럼 노력을 들여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념일을 잘 챙겨주거나 애인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해주는 것 등이 바로 사랑의 비싼 표현에 속합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너밖에 없다는 말처럼 단순히 언어로만 마음을 전하는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행동을 값싼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제 100쌍의 커플을 두고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사람들은 애인이 값싼 표현을 할 때보다 비싼 표현을 할 때 진심을 더욱 느끼고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비싼 표현처럼 시간과 돈을 직접 애인을 위해서 쓴다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행동이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싼 표현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본인의 재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랑을 못 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애인에게 돈과 시간을 잘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너무 나에게 쪼잔하게 군다는 생각도 들고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한다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투자해 주세요. 뿌린 만큼 100%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점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애초에 거둘 수 있는 확률조차 없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네 번째는 어설프게 공감해주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항상 원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방청객으로 등장했을 때 웃음과 박수갈채를 잘 보낼 줄 아는 이유도 평소에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실제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를 기계가 고장났을 때처럼 직접 고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당장에 그 문제가 생겨서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공감해주고 그 기분을 달래주는 것을 원합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충고를 하면서 지적질을 하게 되는데 여자는 위로와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남녀의 뇌 구조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의견에 공감할 때 총 2가지의 공감 방식 중에 하나가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감정적인 공감과 인지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지적인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추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감 방식이 다른 이유는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공감을 할 때 인지적 공감을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여자는 감정적 공감을 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남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산기나 컴퓨터처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에 더욱더 급급해집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을 분석하는 중간에 여자가 울기라도 한다면 우는 여자를 달래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근원적으로 여자가 울음을 멈추게 하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본인을 달래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도 삐지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기껏 해결해줬는데도 여자가 계속 삐져있는 상황이라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자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어차피 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것에 더욱더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공감 능력이 높은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과반수가 넘는 남자가 이렇게 인지적 공감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5번째는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에티켓을 잘 지키는 행동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생각보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예의와 에티켓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자친구와 식당에 갔을 때 내가 돈을 내고 먹으니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업원을 하대하는 습관을 보일 때도 있고 흡연을 한다면 길을 가다가 끓어오르는 가래침을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나 차의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면서 꽁초를 그냥 도로에 던지는 모습도 보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인데도 이미 안 좋은 버릇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언행을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엔 이런 모습들은 그 사람의 인품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만약 지고지순하고 참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본인의 안 좋은 버릇을 체크해서 고쳐주세요. 본인이 안 좋은 버릇을 고치지 않아도 옆에 남아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도 결국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묵자흑으로 인간은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깐요.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6번째는 어디서든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주눅 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허세가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를 보면 여자는 무조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수컷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을 때도 여자는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섬세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능숙한 솜씨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든지 집에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뚝딱뚝딱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자는 남자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지고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괜히 맥가이버 같은 남자가 멋진 남자라는 수식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어떤 여자라도 푹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여자를 다루며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여자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나도록 안달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말로만 표현하는 남자가 아니라 행동까지 보여주며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 네 번째는 어설프게 공감해주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다섯 번째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 여섯 번째는 어디서든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외국인들과 실제로 잠자리한 남녀들의 경험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장벽이 없듯이 요즘 주변에 외국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고 국제결혼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외국인 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따끈따끈한 리얼 생생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파티를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요. 파티를 하다 보면 술 먹고 눈 맞아서 바로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50대 미국 아저씨와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크기도 그렇고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사연자분도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확실히 달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동양인 여성 평균질 깊이가 12.5cm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스페인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는데 그 친구의 몽둥이가 19c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자궁에 상처가 나서 하혈을 처음으로 해봤다고 합니다. 무려 3일간 하혈하였는데 그때 느낌을 다시 떠올리자면 무슨 콧구멍에 가지를 쑤셔 넣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좋았는데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자꾸 터치를 시도하려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이든 기차역이든 어디든 자꾸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귀는 남자친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도한 요구에 지쳐 일본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분의 사연입니다. 20살 때 여름방학 2달 동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여러 명과 원나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곤지름이라는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도 여러 명과 관계를 했던 거라 누구한테 옮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아 우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외국인들과의 관계는 그 뒤로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으로도 외국에 나가서 원나잇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분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은 동성애자 즉 레즈비언인 여성분인데요. 유학 기간 동안 미국과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 일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들 몸매가 너무 예술이었고 특히 러시아 친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몸매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슴 사이즈가 크면 보통 딱딱한데 서양 여자들은 말도 안 되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체질이 그런 건지 엉덩이가 탄탄하다고 합니다. 또 아래쪽이 꽉꽉 조여서 남자들이 왜 서양 여자를 좋아하는지 단숨에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은 현재 프랑스 남자와 결혼을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프랑스 유학 도중에 4살 연하의 프랑스 남자를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중저음의 잘생긴 외모와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침대에서 프랑스 사람 특유의 자유분방함은 본인까지 자유분방한 여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 남자와는 새롭고 신선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다고 합니다. 도심 공원 곳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쉽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든 풍경이 탁 트인 야외 테라스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경험이 정말 최고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포르투갈 남자랑 경험을 해본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예술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만났던 포르투갈 남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로맨틱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흑인 남성들도 여러 명 만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큰 건 흑인 남자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예전에 케냐 남자랑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비현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적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최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중독적인 맛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전 세계의 남자들 모두 파트너를 홍콩 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파트너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나눌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 중에선 떡이 좋긴 한데 홍콩까지는 가본 적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대한민국 여자들 중 50% 이상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밖에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20대 때 오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가 꽤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20대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니까 모텔을 가고 그러지만 절지은 도통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본의 어떤 데이터를 보니 처음으로 오 선생님을 경험하는 여자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봉사 정신과 서로의 관계에 대한 대화, 그리고 끝없는 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이나 관계를 마치고 난 후 좋았던 것과 나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관계 후 쉬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시금 금방 불타오르기도 쉽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이야기일 테니 말이죠. 그럼 굳이 남자가 힘들게 다시 여자를 예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열이 되어 바로 2차전으로 돌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영상을 보신 오라버니들은 항상 내 파트너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계란도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계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으로 모두 알고 계신데요. 이런 건강에 좋은 계란도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두뇌에 좋고 콜린, 레시틴 성분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노인층 단백질 섭취에는 보약보다 좋습니다. 엽산, 칼슘, 철분이 들어있어 임산부가 태아한테도 좋고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란과 두유는 함께 드시면 안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바로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성분 때문인데요.
두유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 계란인자 속의 란송단백과 결합하여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노년의 근육 빠짐과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정말 풍부한데요. 두유와 함께 드시면이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하실 수 없게 되니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감과 계란을 같이 드실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을에 계란과 감을 아침 대용으로 드실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위험합니다. 계란을 먹고 감을 드시는 경우 가벼우면 두통과 설사, 구토와 음식물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소화계 내에서 단백질과 엉겨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또한 몸속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의 작용을 저해시켜 계란과 같이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물과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랑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녹차 잎에 있는 대량의 탄닌산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을 형성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염증과 독소는 몸에 쌓이고 쌓이다 결국 암과 치매를 유발시키니 계란과 녹차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즈는 맛도 좋지만 계란과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궁합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유제품에 비해서 칼슘이 매우 부족합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치즈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입니다. 치즈는 발효 가공 과정에서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감소하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이 점을 보완해줍니다.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치즈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바로 이 사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사과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니 사과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계란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극대화시킬 수 있어 영양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호박은 단백질이 우리의 체내에 모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의 섬유소와 계란의 칼슘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또 호박의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고 계란 속의 풍부한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해서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등 퇴행성 안구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계란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고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 호박은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계란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